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이번 2023년도 국가직 영어시험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요. 이번 국가직 시험을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난 후 트렌드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 이미 바뀌었었죠. 이미 2021년도 때부터 흐름의 변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어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외우면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정도의 어휘들도 자주 왕왕 보이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할게요.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써먹을 여지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이다. 실용적인 영어 시험이 되었다. 결국 수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웠던 어휘들을 내가 독해에도, 문법에도, 또 생활 영어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시 내가 독해를 또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겨서 그것들을 찾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어휘들이 결국은 또 어휘에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다. 지금의 이 방향은 저는 과거의 것보다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난이도를 떨어뜨리게 되었을까? 일단 첫 번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수준을 엄청나게 어렵게 한다 하면은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마스터를 하기가 힘들어 요령을 피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난이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정말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어휘,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휘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니 내가 공무원 영어 공부를 했을 때에도 앞으로 내가 활용하거나 또는 써먹을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써먹을 수 있는 영어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것보다는요. 물론 듣기가 없고 말하기가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또 함부로 넣을 수도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 방향에 저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같은 경우도 독해에서, 문법에서, 생활영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어휘들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평이하죠. 그리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정말 미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로 몇 가지 출제가 되었죠. 근데 영어권이라는 이 영어 문화권에 나를 노출을 많이 안 시켰던 분들은 낯설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I don't buy it. What? He did that? I don't believe it. I don't buy it. 이게 이제 출제가 됐죠. I don't buy it. 이게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가 아니라 I don't believe it. 안 믿어. 그럴 리 없어. 안 믿어. 믿지 않아. 라는 표현인 거죠. 이러한 게 이제 출제가 되어서 영어권에 스스로를 좀 노출을 시켰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영어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나올 그런 표현을 위해 내가 따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영어권에 노출을 많이 시킨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문화권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았던 분들은 차라리 그 모든 에너지를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 부분에 저는 쏟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은 어떠했는가? 문법도 지금까지 그 출제자가 저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 왜냐면 출제자가 저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저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창구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들하고 직접 만나서 말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를 성실하게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를 꾸준하게 차분하게 진득하게 연습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문법도 우리 놀라운 정도 막 이런 정도의 복잡한 문장 구조도 그리고 또는 잘 쓰이지 않는 계기한 문법 포인트도
그냥 평이하게 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마저도 우리가 독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기를 물어보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포커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무원 영어는 실용적인, 공무원 시험은 실용적인 영어를 지향하는 그러한 영어 시험이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독해는요? 독해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평균적으로 3개 정도 4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16번과 20번에서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냈는데, 그것도 막, 과거의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년의 것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번에 그 2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나머지 독해들은 평이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90점 정도를 받아야 합격권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실용적인 시험.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어휘의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무원 이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이제 진득하게 내가 집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짧은 기간에 임팩트하게 공무원 영어를 위해서 심도 있고 임팩트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짧고 굵게 끝내주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근데 짧고 언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를 쫙 해서 2개월이면 2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짧은 시간에 성적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성적 유지 관리 및 조금의 향상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죠. 가장 이상적인 공무원 시험의 그 스타팅 포인트는 3월이 되겠습니다. 힘이 없으시거나 노베이스거나 영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3월이 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2달 동안. 근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으면 5월 그리고 6월에도 더 집중 투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성적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전공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공 과목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영어는 계속 성적 유지 관리를 위한 시간으로 투자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영어 시험을 만드시는 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영어 시험의 기출문제를 사실 좀 거의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변천사를 쭉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험,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 않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적정선을 딱 그 선을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쉬워서도 절대 안 되는 저도 이제 같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번 시험 문제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의 짧은 영상의 클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빠잉!